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에 들어간 이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와 함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맨 앞에 내세웠습니다.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정의로운 통합정부이자 유연한 실용정부로 규정하고 특히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내란에는 단호히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 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통합과 함께 성장에도 무게를 뒀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했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5가지 국정 목표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향해 나아가자는 말로 23분여 연설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국민, 성장, 민주주의, 그리고 통합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은 비상경제점검 TF회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가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제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회의는 2시간 2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차관들과 실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대미 통상 현안과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고 민생 현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추가 경정예산 여력과 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 사안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달라며 참석자들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재정당국자들은 빠짐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대통령의 경제 운용 기조에 동의했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후 보고키로 했습니다. 국무총리 권한대행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사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군사 대비태세를 보고받고 군 통수권자로서 제 역할을 하는 군의 명예회복에 주력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당초 밤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아직까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오후에는 재난과 치안 등 안전 관련 문제를 논의할 광역 기초단체의 책임자 회의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회 과반을 넘는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인데요. 윤 정부를 겨눈 특검 법안들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겨눈 내란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물론 구 여권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다루는 명태균 특검법까지
대선 기간 미뤄뒀던 법안들이 상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2명이 빠져 169석이 됐지만 여전히 과반을 넘기는 제1당입니다. 과반 의석의 제1당이 여당이 되자마자 내란 극복을 내세운 특검법들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전 정부에선 윤 전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이 좌초됐지만 특검을 강하게 주장해온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그의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 거부권의 장벽이 사라진 건 특검법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과거 야권이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을 모두 재추진할 방침입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 내에선 일방적인 독재 행태가 계속될 거다. 당을 빨리 재정비해 괴물정부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의석수에서 밀리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사라진 국민의힘이 당분간 전국 주도권을 되찾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출국 금지했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사무실에서 빠져나옵니다. 사무실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자료도 보입니다. 경찰이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사무실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들도 확보가 됐을까요? 댓글 조작 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라든지. 사건 배당 3일 만에 진행된 압수수색은 어제부터 시작해 오늘 새벽 1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나자 사무실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도 나왔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어떤 인연이세요? 배후에 국민의힘 있다는 의혹은. 경찰은 어제 손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박스쿨은 이른바 자손군이란 이름의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들의 배후에 국민의힘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국민의힘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리박스쿨 댓글 의혹 외에도 댓글 공작을 위한 팀원을 모집하며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발급을 유인책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은 지난달 31일 리박스쿨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리박스쿨 사건 수사를 위해 사이버 수사과장 등 2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압수수색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혐의 유무에 대해 신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댓글 조작 등 관련 혐의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보도된 건 모두 허위 사실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